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사드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쯤에 사드 작전 운영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번거풀에 공포가 먹는다는 생각이 바짝 들었습니다. 네. 이게 국가 간의 이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 앞당겨서 한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던 일이고, 그러다가 또 7, 8월로 앞당긴다고 했다가 또 5월로 앞당긴다고 했다가 갑자기 지금 또 더 앞당겨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이 정상적인 국가 정책 집행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뭔가 좀 흑막이 있거나 정상적이 아니라 좀 비정상적으로 뭔가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들이 자꾸 들 정도로 너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 정상적인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받아들여지는 정부라면 이런 사드 배치 같이 그야말로 국가 안보에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할 리가 없다는 것이고요. 저는 사드가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100번이라도 동의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로는 북핵 미사일 방어에 거의 도움도 안 되고, 중국의 경제 제재만 받고, 예를 들면 중국과의 전략적 우호 관계가 깨지고, 또 미국의 군사적 이익에만 거의 도움이 되는, 대한민국 안보에는 또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라서 원래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하지 말아야 될 이 사드 배치를 정권이 바뀌면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권 바뀌기 전에 긴급하게 얼른 소위 알박기를 해버리자, 이런, 참 이게 정상적인 국가 간 관계에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 군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시장께서는 사드 전면 백지화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직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되는 것과 가능하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존재는 어렵고 힘든 일,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권력을 주고 권위를 부여합니다. 하다못해 지금 저는 그런 예를 들고 싶어요. 필리핀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네. 필리핀이 미국과 70년 우방 국가라고 해서 계속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다가, 이게 지금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하면서 사실 필리핀에 대해서 미국이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부탁을 하는 관계로 바뀌고 있어요. 그게 원래 국가 간 관계죠. 두테르테 이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테르테가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하니까 미국이 이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오히려 좀 입장이 난처해져서 필리핀에 매달리는 양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국익을 원래 지켜나가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이 강대국이 끼어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주적 균형 외교라고 하는 원칙에서 벗어나서 한쪽에 편향되게 외교를 하는 순간에 반드시 다른 쪽이 보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지켜내지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캠프의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국회에서 사드 문제를 비준 심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또한 롯데가 사드 부지를 교환해 준 것은 정부와 일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나와서 했던 말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님. 가정인데 지금 어차피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해서 조기 대선이 끝나기 전에 사드 배치가 완료가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가정을 하고요. 근데 그 대선 결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새 정권에서 이미 배치된 사드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그렇죠. 이거 국회 비준 상의로 일단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국회 비준 심의를 요구할 겁니다. 국회에서 심의를 해야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게 하면은 다시 뜯어 갖고 미국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거죠. 그거를 심의할 수도 없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습니까? 주한미군에게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의원님 이제 중국 방문하셔서 왕이 외교부 장관 직접 만나시기도 했잖아요. 이 중국이 지금 경제적 보복은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보복의 수위와 범위가 혹시 정치 군사적인 분야로까지 확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군사적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군사적 보복이라고 하는 전략 무기를 우리의 이제 대한민국을 표적으로 배치를 하는 여러 가지 또 행위가 있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또 반발이 되고 미군 간의 군사적 대립에 우리가 왜 희생양이 돼야 됩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인조시대 때 병자호란 정료호란을 오는 무능한 인조 같은 이런 어리석은 외교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예.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그 부지 조성이 끝난 다음에 체계를 들여야 될 것 같은데 부지 조성공사도 완료가 안 되는데 지금 체계가 지금 들여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겁한 편법이죠. 이게 사실상 공여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외교부 북미국장도 오늘 아침까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소파 협상에 따르면 외교부 북미국장이 공여지 협상을 해야 되고 환경부가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이렇게 밤에 무슨 알박기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배치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이 조기 대선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도 있는 면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영향일까요? 그 영향이라고 하는 건. 이 실제로 수도권도 방어할 수 없는 사드를 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하냐 이거죠. 아무튼 전환점은 그 롯데가 이사회를 열어서 사드 부지하고 다른 거고 막교환하기로 의결을 하면서부터가 이제 기점인 것 같은데요. 의원님 혹시 그 롯데가 이렇게 이제 계속 미루다가 결정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혹시 들으신 얘기가 있습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압력을 넣었죠. 제가 직접 들은 거고. 직접 들으셨다고요? 수없이 압력을 넣은 거죠. 롯데 쪽에? 양쪽에서 압력을 넣은 겁니다. 중국에서는 하지 말으라고 압력을 넣고. 예. 우리 정부에서는 빨리 해라고 압력을 넣고. 그러니 롯데는 오도 가도 못하고 정말 죽을 맛인데. 예를 들어서 롯데가 중국에 투자한 게 3조, 추가로 심양에 롯데 쇼핑몰에서 2조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러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보상도 안 해주는데 이 롯데의 중국 사업이 손해가 날 걸 뻔히 알고 이 부지 협상을 승인해줬다면 그 이상에는 일종의 배임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신동빈이 지금 지난번 70억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줬다 받은 걸로 지금 뇌물 수수 혐의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만약 신동빈을 구속시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 구속 여부를 가지고 뭔가 딜을 했을 그 의심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의 변호사가 지명됐는데요. 바른정당 이해훈 의원은 이선의 변호사에 대한 세평을 소개하면서 탄핵 심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해훈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탄핵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뭐 1%도 의심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제 선고 기일이 미뤄지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런 일인 일이야 설마 없겠지 했던 그 설마가 사람 잡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좀 걱정이 돼요. 당내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설마가 뭐냐면 헌재 재판관들끼리는 평결은 그냥 각자 자기 소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만장일치가 될 필요는 없고 표결로 몇 대 몇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6표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6표, 5표, 어쨌든 3분의 2. 뭐 7이 되든 8이 되든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만장일치 합의를 이뤄야 된다는 게 선고 기일 지정이라는 거였잖아요, 원래부터.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통령 측을 편들어주는 엑스맨이 있다면 그 엑스맨들이 쓸 가장 좋은 전략은 뭐냐? 평결에서는 자기들이 아무리 반대표를 던져봐야 이거를 뒤집지 못한다면 선고 기일을 3월 13일 이후로 넘겨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게 만들고 그래서 7명 체제를 만들면 탄핵을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엑스맨이 2명이라면. 혹은 이제 새로 임명될 재판관이 이제 지명이 됐으니까. 새로 임명된 그분이 지명이 되려면 한 달 정도 걸리죠.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공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연기되는 거죠, 또 다시. 심지어 이제 새로 지명된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제 주변에 지인들의 평이 뭐냐면 손해를 좀 보고 압박을 좀 받더라도 소신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소신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보통 이제 앞문장을 보면 손해를 보고 압박을 받더라도 반드시 소신대로 한다에. 아니 근데 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사법연구원 동기생이나 이런 사람들 몇 군데 전화해봤더니 늘 보면 누구랑도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척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윗사람이든 자기를 추천한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과 굉장히 잘 지내려고 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우려가 좀 있다.
그분의 실력을 떠나서 그분의 성향이 그러하다는 세평이 있다는 거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걱정하시기로는 3월 13일을 이러다가 넘기는 거 아닌가. 네, 넘기면 이건 완전 탄핵은 정말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넘겨서 혹시 이제 그러면 7인 체제가 되니까 그럼 새로 임명하자고 하고 또 한 달 지나가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도 그 8인 체제에서 이제 그 이전과는 다른 양상. 예. 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기각이 돼버린다든가. 예를 들면 뭐 각하가 된다든가. 가능성에 관한 얘기인데요. 새로 임명될 걸로 예상되는 분이 예를 들면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예. 기각적으로 돌아선다든가. 기각적으로 돌았으면 이거는 탄핵은 안 되는 거죠. 예. 계속 끌고 그냥 연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두 명의 소위 엑스맨이 실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예. 지금 시점이면 나와야 하는 건데 아직도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불안한 혹시 거죠. 그 엑스맨 설이 사실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막 갑자기 어제 굉장히 저희는 많이 걱정했어요. 내부적으로. 예. 네. 제가 진작부터 걱정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싶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두 사람 혹은 뭐 두 사람 이상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을 성향 분석 뜻대로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안심만 하고 바라볼 일은 아니다라고. 예. 그렇다고 뭐 저희가 뭐 헌재를 압박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카드는 없죠. 정말 기도만 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이 가시화됐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김종인 전 대표를 구심점으로 국민의당, 바른정당, 더불어민주당 비문계 의원 등 100명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에 출연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지금 뭐 사방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막 그러는데 뭐 지금 현재는 어느 당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신당 만들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신당은 지금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죠. 네. 되지 않고요. 뭐 한국당은 그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네. 구여권 세력은 택도 없는 얘기고 구여권은 뭐 이 앞으로 무슨 우리가 무슨 연합이 연정이냐 때 뭐 전혀 그 고려 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좀 많은 국민들 뭐 제가 좀 많다고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 위주로 집권하는 것이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의 구심점을 좀 만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을 김정인 박사께서 하신 거죠. 예. 이상돈 의원께서 실제로 그 한 100명 정도 규합이 가능할 것이다. 비문 세력. 이런 얘기 하셨던데. 뭐 제 말씀보다 제 얘기가 아니고 네. 뭐 그런 얘기가 좀 민주당 내 비문 의원 중에서 좀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 두 당하고 그 민주당에서 좀 김종인 전 대표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저는 적어도 한 10명 정도는 있다고 보니까요. 뭐 그렇게 합치면은 뭐 거의 한 100명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비문에다가 바른정당에다 국민의당에다 그죠? 네. 이렇게 합하면 100명 정도 가능하다. 네. 그런 구도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선이 1강 2중이 아니라 2강 1중으로 갈 수 있다 보는 것이죠. 네.